그러면 먼저 요번에 시그래프 갔다 온 팀에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와, 박수. 잘 다녀왔고요. 네, 경수 지원 받아서 너무 전시도 없고 정말 편안하게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초콜릿 같이 먹으면서 저희가 진행합니다. 하나씩 안될것 같아서 범경 제 거 남겨줘요. 정진이 형하고 제 거 좀. 자, 그럼 초콜릿을 먹으면서 랩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간단한 논문인데요. 오토콜라주라는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요새 이제 새로운 논문 주제 같은 걸 찾으면서 여러 가지 논문을 읽고 있는데 요새 이제 이미지 서머라이제이션에 관심이 좀 생겨서 이번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이제 이미지 서머라이제이션이 뭐냐 하면은 이제 뭔가 되게 여러 장의 이미지 콜렉션을 인풋으로 받아서 하나의 뭔가 대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이제 이미지 서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뭔가 이미지 세트를 대표하는 그런 요소들을 뽑아서 한 장의 이미지를 구성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리 어필링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미적으로 예쁘게 보여야지 하나의 뭔가 이미지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서머라이제이션 이미지 서머리들은 이제 비주얼 서머리나 아니면 버추얼 썸네일 같은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 테페스트리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오늘 발표하는 오토콜라주를 쓴 저자가 이제 이거 발표하기 전 3년 전에 썼던 논문인데 이제 선행 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뭔가 이미지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따서 이렇게 콜라주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콜라주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종이로 자른 거를 막 갖다 붙여서 새로운 형태의 뭔가 미학을 추구하는 그런 미술 용어인데요. 여기선 이제 여러 이미지를 조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에서 이제 콜라주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 디지털 포토 몽타주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사람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데 실제 인풋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칼리브레이트된 뭔가 사진을 여러 장을 찍는데 몇 명은 이제 다른 데를 보거나 눈을 감거나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앞을 보는 거 부분들만 모아서 하나의 완벽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응용으로 막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막 포커스가 뭐 뒤쪽은 뎁스 오브 필드가 작아서 포커스가 막 뒤쪽은 나가고 앞쪽은 나가고 이런 여러 사진들을 하나로 합쳐서 모든 뎁스에 포커스가 다 맞춰진 그런 완벽한 사진을 만드는데 응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에 나온 이런 응용 기술로 이제 다이나믹 비디오 내러티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어떤 하나의 비디오 시퀀스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나래티브 형식으로 하나의 파노라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미지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동영상처럼 이렇게 막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용을 요약한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거는 뭐 예전에 뭐 랩세미나 발표 때 많이 나왔던 논문인데요. 이제 막 이런 썸네일을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 서머리된 썸네일을 이용해서 비디오에 원하는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토콜라주 논문에서는 이제 목표가 뭐냐면은 뭔가 인풋 이미지 셋이 있는데 그거를 자동적으로 중요한 부분들만 모아서 하나의 콜라주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디지털 테페스트리 논문을 발전시킨 건데 이제 예전 논문의 문제점이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를 하나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산량이 엄청나서 되게 비효율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막 부분 조각들 막 거의 막 보이지 않는 조그만 조각들도 막 끼어들어서 뭔가 미적으로 예쁘지 않거나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이제 논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토콜라주의
문제를 이제 포뮬레이션 해보면은 일단 이게 콜라주로 뽑힌 이미지들이 대표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뽑힌 이미지들이 뭔가 하나의 뭔가 서브스텐셜하고 일관성 있는 뭔가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뽑힌 ROI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패킹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미지 사이에 패킹된 이미지 사이에 뭔가 트랜지션이 비주얼리 스무스해서 뭔가 어필링일 뭔가 미적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포화성 이미지 블렌딩을 사용해서 그 사이에 뭔가 트랜스페런시를 줘가지고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콜라주의 프레임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뭔가 인풋 이미지 셋이 있으면은 이제 n개의 인풋 이미지 셋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중요한 부위들만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i라는 콜라주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에 이제 살펴보면은 콜라주 이미지가 전체 픽셀에 대해서 이제 레이블링 프로블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라는 픽셀이 있을 때 LP는 이제 그 P 해당 픽셀 펠에 레이블이 되고요. 그리고 보이는 N과 S는 이제 N 같은 경우는 이미지 넘버입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1부터 100까지 있으면은 그 중에 몇 번째 이미지를 쓴다. 뭐 그런 거고. 그리고 S는 이제 2D 시프트 그 2D 시프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거의 중요한 데이터들은 거의 이미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시프트 없이 그냥 모은다고 치면은 가운데만 거의 모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시프트 시켜서 퍼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포뮬레이션들은 이제 그 해당 픽셀 값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 뒤에서 보실 공식들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S, 뭐 P, LP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 n번째 이미지에서 S만큼 2D로 시프트한 게 P 값에 뭐 어떤 픽셀 값이 들어가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포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주 에너지를 정의를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 가지 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의 뭔가 그 중요도를 판별하고 그거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한 그 뭔가 텍스처럴리 되게 어트랙션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리언시 맵 컨셉인데 이제 텍스처럴 엔트로피를 재서 뭔가 중요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판별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비주얼리 뭔가 되게 디스턴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뭔가 이미지 시퀀스가 있는데 사람이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이게 판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비슷한 장면들이 연달아 붙어 있다고 치면은 그것들만 이제 모여서 딱 하면은 뭔가 콜라주 이미지가 다양하지 않고 뭔가 비슷한 이미지들이 막 붙어 있는 게 나올 텐데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서로 이제 뭔가 다른 씬들을 최대한 넣기 위해서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포턴스 텀은 이제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에 관련된 걸로 여기서는 이제 그 로컬 엔트로피를 잽니다. 앞에서는 이제 전체 이미지의 대표성을 재기 위해서 뭔가 전체 엔트로피를 재는데 여기서는 그 중요한 부위를 찾기 위해서 그 이미지 내에서 ROI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트랜지션 텀인데 이거는 비주얼리 여기서 이제 나타내기를 비주얼리 어필링하지 않는 이미지들을 사이에 트랜지션에 이제 페널티를 주기 위한 텀입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서 이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브젝트 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페이스나 뭔가 스카이 뭐 이런 특별한 뭔가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서 특정한 컨스트레인트를 걸어 줌으로써 뭐 예를 들어 하늘은 뭐 얼굴은 꼭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의 뭔가 특별한 그 오브젝트에 대한 처리를 위한 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레프레젠테이티브 이미지 셋부터 보면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AN과 AM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해당 이미지가 어떤 해당 n번째 인풋 이미지가 콜라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포함이 되어 있을 때 AN을 1로 보고 그리고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0으로 해서 이제 텀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DR 같은 경우가 이제 엔트로피를 잽니다. 이제 이 텀이 그 텍스처럴리 뭔가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또 주목할 게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텀을 줘서 이제 웨이트를 따로 줘서 이제 얼굴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는 중요도를 좀 더 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엔트로피를 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뒤에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디스턴스를 재는 건데 그 콜라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n번째 이미지와 n번째 이미지를 그리고 가장 가까운 니어리스트 네이버 푸드 이미지끼리 비교를 해서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 이제 그 같은 콜라주 이미지 안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이제 비슷한 이미지가 콜라주 안에 들어가는 걸 최대한 없애는 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디스턴스를 어떻게 주냐면 이제 노멀라이즈드 카이스퀘어드 디스턴스라는 걸 줍니다.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최대한 칼라 히스토그램에 뭔가 다른 그런 것들을 콜라주로 모으기 위한 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칼라 히스토그램을 할 때 LAB 스페이스에 그런 칼라 히스토그램을 씁니다. 그리고 아까 엔트로피 같은 경우도 LAB 시스템에서 AB 스페이스에 그런 그 히스토그램에 엔트로피 재는데 이제 이런 이유가 LAB가 그 사람이 인지하는 그런 칼라 보색 그런 점을 이용한 칼라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 눈에 쉽게 인지되는 그런 중요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의 사이언시를 재기 때문에 이러한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있다 없다는 태그를 해주는 거야? 예, 레이블 그게 보면은 그 페이스 디텍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해서 따로 이렇게 텀을 주고 싶으면 레이블을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있다는 거를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얼굴 디텍션을 네, 텀을 먼저 거야? 예. 사람이 손니까 얼굴이 있다라고 그냥 태그를 해주는 게 아니고 예. 디텍션 기능을 이용해서. 디텍션을 한다고. 예. 얼굴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일단 얼굴이 여기 보면 있으면은 중요도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그냥 하나라도 이미지다. 있으면은 예, 중요한 이미지다라고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얼굴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만 뽑아내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야? 예, 뒤에서 이제 오브젝트 처리 나중에 텀이 나오는데 이제 그 얼굴 중에서도 같은 얼굴은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고 뭐 이런 텀들이 또 있습니다. 코령 지금 두 번째는 이제 임포턴스 코스트 텀인데 이게 이제 로컬 엔트로피를 잽니다. 그래서 아까는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그 엔트로피를 재서 중요한 이미지들을 뽑았다면 이제 그 중요한 뽑힌 이미지 중에서 어느 부분이 이제 중요한가 이런 거를 해서 일반적으로 가운데 부분에 사진에 중요한 사물이 많기 때문에 이제 G 같은 경우가 이제 가우시안 웨이팅 펑션으로 이제 가운데부터 이렇게 중요도를 높게 쳐준 웨이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T 같은 경우는 아까 엔트로피 쟀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로컬 엔트로피를 32 곱하기 30 픽셀 잰다. 그 픽셀 피로부터 주변을. 그래서 로컬 엔트로피를 재고요. 그리고 트랜지션 코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보면 식이 좀 복잡한데 이게 이렇게 친 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인 거 다들 아실 테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픽셀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PQ가 서로 인접한 픽셀입니다. 그래서 콜라주 이미지가 이제 이런 PQ가 있을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뭔가 그레디언트가 없는 같은 그 이미지 상의 PQ가 있으면은 이 위에 부분이 0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이제 이게 플러스 그 페널티를 주는 텀이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0이 되면은 그 페널티가 안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경계 부분에 이제 PQ가 걸리게 되면은 여기에 그라디언트가 클수록 이 밑에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니멈이 달려있기 때문에 둘 중에 작은 쪽을 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둘 중에 이제 가장 작은 걸 고르는데 이게 커질수록 이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 연결 부위를 그 뭔가 트랜지션 부분을 찾는데 그 그레디언트가 큰 부분을 이제 더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리 뭔가 스무스한 연결을 추구하는 그런 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오브젝트 센시티비티인데 여기 부분이 이제 약간 휴리스틱한데 예를 들어 뭐 얼굴 전체가 다 나와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콜라주를 모았는데 얼굴이 잘리고 막 이런 이상하니까 그 전체를 다 넣어야 되고 아니면 스카이 같은 경우는 뭔가 콜라주 윗부분에 모두 위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얼굴이 예전에 나왔던 이미지의 얼굴을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페널티를 그냥 무한대로 줘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한 번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뭔가 코스트량이 계산 컴퓨테이션이 엄청나게 걸리는 이전 논문에 비해서 이제 멀티 스테이지 옵티마이제이션을 써서 이제 더 효율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NP 하드라는 문제인데 이제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해를 찾는 데 되게 컴퓨테이션을 오래 걸리는 그런 것들을 NP 하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휴리스틱하게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미지 랭킹과 ROI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이제 미리 합니다. 그래서 아까 네 가지 텀 중에 첫 번째 텀을 이용해서 이미지 랭킹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미지들을 쓸 이미지들을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텀으로 골라냅니다. 그래서 중요도 순서대로 이미지 랭킹을 전체를 매깁니다. 그리고 이제 ROI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부분을 미리 이렇게 찾아 넣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포메이션 바운드라는 그냥 약간 부가적인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가는데, 이제 t가 만약에 뭐 0.8이다 그러면은 전체 이미지의 80%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컨스트레인트 줌으로써 뭔가 예전 전 논문에서 막 조그만 조각들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미지 랭킹과 ROI 옵티마이제이션이 준비가 되면은 이제 이미지 패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컨스트레인트 세티스팩션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 그 고려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논 오버래핑과 커버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뭐 이미지를 여기서 추가하는 건 최대한 많은 그 대표 이미지를 하나의 콜라주에 넣는 건데, 거기서 존재 조건이 아까 만들었던 ROI 부분이 서로 겹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논 오버래핑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먼저 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패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빈 부분들을 커버를 해야지 이제 보시는 것 같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풀기 위한 이미지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 커버링 과정을 거쳐서 이제 ROI 부분을 제한 나머지를 이렇게 채워 나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뭐 짜잘한 다른 컨스트레인트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은 뭐 커넥션이 뭐 4개 이상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나오는 그래프 컷을 위한 그 컨스트레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이미지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막 이렇게 겹쳐 있는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데, 그걸 이제 그래프 컷 위드 알파 익스펜션을 통해서 이제 그 씬 부분을 이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최적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프 컷은 다들 아실 텐데, 이제 그 레이블링 프로그램인데, 뭐 예를 들어 알파 비타가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어느 알파인지 베타인지 이제 판별하는 그런 레이블링을 이제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통해서 이 텀들을 아까 앞서 말했던 4개 중에 아까 하나 쓰고 그리고 나머지 3개 텀을 통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겹친 부분 중에서 이 픽셀에서는 겹친 것 중에 어느 거를 써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씬이 이제 완벽하게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최적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아까 봤던 디지털 테페스트리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화성 이미지 블렌딩을 통해서 이 부분에 뭔가 연결 부위에 트랜스페런시를 줘서 뭔가 이렇게 더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 그 논문에 실려있는 결과들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늘 부분이 최대한 다 위쪽으로 가 있죠. 원래 이전 논문에서는 이런 하늘이 중간중간 막 들어가 있어서 보기에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이 잘리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그만 조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정리해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멀티 스테이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되게 풀기 힘든 엠피아들을 뭔가 휴리스틱하지만 이피시언트하게 풀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뭔가 뽑아낸 그런 인터레스트 셀렉션들이 되게 조그마한 조각이나 이런 문제 없이 잘 뽑혔다고 그런 부분을 컨트리뷰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적한 게, 이제 기존에 있는 페이스 디텍션이나 스카이 디텍션 알고리즘이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페일리어 하는 케이스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뭔가 유저 인터랙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토매틱하게 잘못 나왔을 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논문 연구 주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역시 스테레오스코픽과 연결짓게 되는데요. 이제 이미지 서머라이제이션 부분은 스테레오스코픽을 이렇게 한 부분이 지금까지 논문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미지 서머라이제이션을 만약에 스테레오스코픽 이미지를 가지고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봤는데, 다음과 같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뎁스라는 도메인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심리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뎁스들을 모으다 보면은 이제 뭔가 그 뎁스 간에 심이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시각적 뭐 피로나 아니면 미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프트 라이트 이미지의 브릿지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봤듯이 뭐 그래프 컷 같은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미지를 합성하다 보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은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스테레오스코픽 이미지의 서머리는 뭔가 일반적인 2D 이미지와 다른 형태로 서머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발표한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 같은 거 있으면 네, 질문. 예. 예. 그게 보면은 아까 오브젝트 센시티비티 텀에서 약간 휴리스틱하게 스카이가 디텍션 된 데는 따로 레이블을 줘서 그것들은 애초에 패킹을 할 때 위쪽에 위치하도록 따로 컨스트레인트를 줍니다. 네. 그건 자동으로 아까 이 부분 이제 컨스트레인트 세티스팩션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에 배치를 할 때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전 논문에서는 그 시프트랑 이미지 고르는 거를 하나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풀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 걸렸는데 이제 이미지를 미리 골라놓고 배치를 다 한 다음에 이걸 통하기 때문에 이제 시프트나 여기서는 이제 요 겹치는 부분에 어떤 이미지를 고르는지만 고르면 돼서 속도 월등히 빨라집니다. 원래는 이 전 과정에 하나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풀어서 엄청나게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디스턴스를 측정할 때 컬러 스토그램인가? 예. 그게 그냥 색깔 정보만 가지고 예, 그게 LAB 스페이스가 AB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보색 개념으로 상대적인 뭔가 색깔 이런 시각차를 이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인지하는 뭔가 그런 관점에서 제작된 컬러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뭔가 비주얼리 이펙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잘 볼 수 있어서 그걸로 이제 엔트로피를 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리 뭔가 텍스처 인터레스팅한 그런 부분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냥 코멘트인데 예. 스테레오 쪽으로 이걸 들여다보기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예. 괜찮은 카피인 것 같고 보면은 좀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그동안에 입체를 굉장히 남들보다 빠르게 좀 들여다보고 있는 세계적으로 예.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시그래프에 나오는 논문들 보면 예.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들을 다 입체 도메인에서 뭐 월핑 뭐 다 그런 식으로 컷앤 페이스트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문들이 계속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기존에 있던 거 하나 잡아서 입체에다가 하면 시그래프 논문 하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랩에서도 충분히 지금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 탑픽을 빨리빨리 잡아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 하나로 괜찮은 탑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네, 굉장히 많이 많아요. 있을 거고 저도 사실 이미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생각외로 많은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네, 그럼 제 발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